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이 좀 특이합니다. 초성체죠. 이응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대기업에 운 좋게 취업했는데 코로나 터질 때 전문대 입학해서 너무 학교 생활을 다이나믹하게 해서 일하는 경험을 했는데 저희 학교만 이런 건지 다른 학교도 이런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내드립니다. 저희 학교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았던 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아직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있으면 전문대 선택하는 건 진짜 심사숙고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글을 적습니다. 전문대도 어느 정도 급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학교 커리큘럼이 최악이면 아무리 학교 네임밸류가 좋아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대 관련 학과에서 약 2년간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과는 수업 때 해당 실습장과 실습할 수 있는 기계 개수에 비해 학생 수가 현저히 많다 보니 거의 팀플 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좋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안 좋은 교수님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 분위기가 너희가 알아서 공부하고 스펙 쌓고 취업도 알아서 해라. 그런 분위기다 보니 상위권 애들은 알아서 치고 나가라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런 수업 방식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중하위권 애들이 노력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팀플 과제라는 게 조기 취업, 군대, 자퇴, 수업 포기 등 여러 사유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남은 조언이 독박 쓰는 게 팀플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술 배우는 게 힘들다 보니 그런 애들도 매 학기마다 서너 명씩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남은 애들이 독박 쓰고 최상위권 애들은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분위기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 같은 경우 아예 팀플 마음대로 못 짜게 교수님 임의로 묶어버려서 팀플 과제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 조건 운 없으면 해당 과목 학점 잘 받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PPT 발표하는 수업이면 어깨 치고 나가겠는데 100% 실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수업 같은 경우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인원 위주 수업에서 실습 위주 수업으로 나가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산업기사에서 기사 준비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면서 중간에서 기말 준비도 하니까 애들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일 정도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2학년 2학기쯤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학점 포기하는 애들도 여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이러한 교수님들도 학생들 의욕 저하시키는데 한몫하는 것 같고요. 어떤가 하면 교수님 A 같은 경우 코로나 핑계 대면서 실습 수업인데도 수업 시간에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아서 학생들이 알아서 실습하고 그래놓고 잘못하면 학생들한테 잔소리하면서 이것도 왜 못해 라면서 학생들한테 면박줌. 당연히 처음 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4년제도 아니고 2년제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실습 과제가 기계만 치고 제작해서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교수가 관련 자료라든지 그런 걸 도와줘야 하는데 관련 자료 하나도 없고 해당 프로그램도 현재 기업에서 사용 안 한 지 10년도 더 된 거라 유튜브 관련 자료도 없는 거라 학생들이 혼자서 독학으로 합니다. 이미 졸업한 선배들한테 어떻게 관련 자료 얻은 사람들만 그거 프로그램 만들고 그거 못 구한 애들은 프로그램 코드도 못 구해서 점수 나락감. 심지어 기말고사 1주에서 2주 전에 해당 프로그램 넘김. 학점 마녀사냥 당감. 만약에 팀플 5인 1조면 나중에 너희 팀끼리 설문조사 할 테니까 만약 팀플 성적이 A뿔이면 한 명은 무조건 B뿔에서 A0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업 변경 기간 때 다들 나감. 1학기 때 수업 그렇게 해서 2학기 때는 해당 과목 7명 들었나 10명 들었나. 학사 규정에 해당 과목 몇 명 이하면 폐강돼야 하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라서 폐강도 못하고 7명 10명끼리 수업함. 어떤 과목 교수님 B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수업 3시간 수업인데 학생들한테 1절 동의 안 구하고 1.5시간 수업함. 기말고사 때 시험자료 USB에 교수가 직접 파일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USB에 파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 파일 옮긴 교수도 어느 정도 파일 확인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채점하려고 보니까 파일이 없으니까 너는 시험 점수 최하점이니까 최하점이야. 이러니까 해당 학생 빡 돌아서 만약 저라면 학과장님이나 지도교수님한테 상담받고 재시험 치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랬을 듯.
어쨌든 이런 교수도 있고, 어떤 과목 교수님 C 같은 경우 한 학기에 5장에서 7장밖에 안 쓰는 교재 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지도 않을 거면서 학생들한테 무작정 사라고 강요하질 않나. 교재 한 권에 2만 얼마. 수업 시간 말고는 실습시 못 쓰게 합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해당 교수님한테 이래저래 해서 자기준 준비 때문에 사용하고 싶다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빈에서 타 지역 자격증 실습상까지 가서 자기준 준비했네요. 어떤 과목 교수님 D 같은 경우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냅다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해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독서 토론회 하듯이 수업하질 않나. 어떤 과목 교수님 E 같은 경우 학생들한테 교재비 뜯어내려고 매년 책 표지만 갈아 끼우고 내용은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만 한 책 새로 내면서 학생들한테 책 사라고 강요하질 않나. 교수님들부터가 학생들한테 저렇게 안아 무인으로 행동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무슨 재미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가 코로나 터지고 이후부터 취업률 극악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 좀 해보고 우리 학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 학교 추천서도 없고 주로 반도체 밖에 없으니까 학교 전공 과목 그렇게 빽빽하게 듣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굳이 학점도 제대로 안 주면서 수업도 잘 안 가르쳐주는데 그런 과목 수업 듣느니 학점 잘 주는 과목 들어서 학점 보존하는 거 추천함. 뭐 기업에서 수강하면 뭐 들었는지 요구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거의 사라진 추세고. 질문 1. 아무튼 위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 교수님 내지 학과장님을 안 통하고 바로 직통으로 총장한테 찔렀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한테 팩폭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저도 이제 졸업하는 마당에 딱히 불편한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들 저보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교수님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총장한테 찔렀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저도 어느 정도 그걸 생각 못한 건 아닙니다만 도무지 몇몇 교수님들이 평소에 학생들한테 하는 행동들 보니까 도무지 말해봤자 소기의 경익기 같고 아무것도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냥 너 죽고 나 죽다라는 식으로 밀고 했습니다. 결과는 뭐 바뀐 것도 없고 다들 저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부형님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이 내용. 여러분 내용 재밌죠, 이거? 글 잘 쓰시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좀 억울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한두 명 교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전경 교수 다 문제가 있네요. 그냥 학과의 교수님 전체가 다 문제가 있네. 근데 이게 본인만 겪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전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4년제도 만만치 않아요. 4년제 어느 어떻게 보면 더 심하지. 4년제는 4년 동안 그 짓을 하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네. 누군가는 했어야 돼. 근데 본인이 그걸 총대면서 했네요. 이거 보통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전문대가 웃긴 게 뭐냐면 다 한통속이에요. 본인도 느꼈겠지만 좀 그런 거 안 느꼈습니까? 이번 일 겪으면서 아니 뭐 전공교수나 학과장이나 그 위에 뭐 다 똑같네. 전문대가 좀 비리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전공교수로 앉아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지?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뭔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대학교 뭐 비리 관련 이런 것도 엄청 많죠. 너무 많아. 안 들켜서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님은 취업했잖아. 예. 근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응영님. 이렇게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왜 못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이응영님도 아마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을 거야. 못 참겠다. 내가 찔러야겠다. 내가 할게 그냥 뭐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말렸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누군가한테 얘기했으면 야 하지 마라. 야 그러다 너 찍힌다니까. 너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들 학점 다 안 주고 해봐. 너 나중에 그 학점 가지고 어떻게 취업하려고 그래. 야 그냥 참고 다니자 그냥 족같아도. 아마 이런 만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도
아무 생각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생돈 내고 대학 다니는데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아니 뭐 제대로 교육 듣고 나중에 취업 나가야 그래 써먹거나 대학으로서 값어치를 하는 거 아니야. 너 같으면 생돈 써가면서 청춘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교육 듣고 싶어? 난 못 참겠어. 난 따져야겠어. 이런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학점을 잘 주고 교수가 잘 챙겨주게 하는 거. 왜냐하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과장님의 파워가 세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님이야 대기업 갔죠. 님이야 대기업 갔는데 한번 생각해봐. 님 학과 나온 사람이 전부 다 대기업이나 좋은 데 갔을까?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님은 그래도 어떻게 뭐 졸업해가지고 좋은 데 갔다고 칩시다. 근데 님이 냉정하게 봤을 때 그 학과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갔을까요? 아니, 이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학점은 땄는데 뭐 자격증도 모자라고 수업 진도도 못 따라가서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좀 많아.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학점을 잘 받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가서 마냥 논 것도 아니에요. 애매한 애도 있거든요, 여러분. 전문대 가면. 이건 전화기도 있을 거야. 저도 있었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진짜 좋은데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학과장님의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다면 자기 그릇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괜찮은 거 못 간다는 거 아는 거야. 님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자기주도 많이 따놨고 뭐 교수님 도움 안 받고 난 취업이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애매모호한 학생들은 교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대기업 같은 데는 이렇게 뭐 산학협력 같은 거로 뭐 이런 거 아니면 넣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천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반 중소기업은 넣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보통 교수님이 넣어주는 중소기업은 좋은 데가 아니라고. 개나서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예. 이거는 솔직히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많이 썼어요, 이거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 뽀록이 난 거야. 왜 뽀록이 났냐? 사실 이분들이 코로나 안 터졌다 하더라도 수업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약간 학교가 어떤 느낌이냐면 뭐 특정 학교나 이제 대학을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있어. 뭐냐, 어차피 너희들은 그냥 입학금 내고 듣는 다니니까 너희들은 좋든 어차피 다녀야 되는 입장이야. 안 다니면 못 올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데도 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창 님이 학교 다녔을 때 아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 얘기해볼게. 님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학교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굉장히 많이 터져가지고 막 정신없었을 때 그때는요. 그런 거예요. 괜히 수업하다가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많이 발생해서 이슈 돼버리면 학과를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좀 몸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코로나 막 확진자 나와가 뉴스에 나와. 어느 대학교인지 나와요. 요즘에 그런 거 다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나와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 누구를 족칠까? 예. 네. 그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몸을 많이 사셨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확진자 나오면 자기들이 커리어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위시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분들도 뭔가 정신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좀 교수님 자질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업은 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좀 못하겠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건 좀 너무하네요. 이건 또 웃긴 게, 이분은 좀, 교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시간 강사분도 안 하는 행동을 하시네요. 자기가 파일 관리를 못 해놓고, 이걸 학생한테 덤탱이 씌운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정상적인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요. 1시간 반 동안 어디 간 겁니까? 놀아러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근데 이래도 되는 거야? 1.5시간 수업했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이분 시간 강사인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자질 의심스럽네요. 예, 자기가 해야 될 할당량도 못 채우면서 자기가 시험 자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파일 관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 점수를 최하점 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 야, 책 사라고요? 제본 떠야지 이런 거는. 왜 삽니까? 제본 뜨면 5,000원이면 뜰 수 있는데. 예, 이런 건 제본 떠야죠. 그림 같은 거 안 나와있으면 제본 뜨면 됩니다. 예. 우리한테는 복사집이 있습니다. 왜 대학교에 대형 복사집이 많은데. 그분들이 힘을 빌려야죠. 이건 좀 너무하네. 시스티를 못 쓰게 한다고요? 아니, 전화기 나왔으면 시스티 중요하잖아. 자격증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격증 따야 되잖아. 야, 이상하네. 난 직군 다녔는데 직군에서도 남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시스시 같은 데 있으면. 예. 허락받고 쓰게 해줬단 말이야. 근데 전문대에서 이거 못 쓰게 한다. 뭐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유가 많이 부족한데요. 예. 독서 토론을 한다고요? 야, 정신을 좀 놓으신 것 같네. 매년 책 표지만 갈아 끼우고 내용 부산 책 사라고요? 야. 아니 근데 학교 추천서 같은 거 없었어요? 잠깐만. 하나 궁금한 게 정말 대기업 같은 추천서 같은 거 안 왔어요? 회사에? 학교에 안 왔어? 그럼 그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최근에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LG 쪽이 거의 전국에 있는 전문대 다 돌렸잖아요. 대량 채용하면서. 예. 산학협력으로 웬만한 데 다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LG, 이노텍, 그리고 디스플레이. 예, 요쪽.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문제가 많네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잠깐 이게 그 코로나 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터진 것 같아. 예. 추네요. 추노 아닌데. 웃긴 게, 그거 보면,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LG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는요, 학추로 만약에 내가 안 가잖아. 그럼 못 가요. 왜냐면 공채가 없어요. 나오거나 못 가는 곳이야. 이게 그런 거야. 학생이다 보니 시야가 좁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눈 엄청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뭐 대단한 데 갈 것 같이 얘기하는데 졸업하거나 갈 데 없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닌 이상은. 디플 이노텍은 이제 공채가 안 나와요. 산학협력 아닌 이상 공채가 안 나와. 그래서 이노텍은 학추 왔는데 안 가면 못 가요, 그냥. 거의 두 번 다시 못 가. 좋아요. 좋습니다. 디플 이노텍 좋아요. 예. 몰랐다고요? 좋습니다. 2차 전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딘지 알 것 같네. 에코프로 아닙니까? 에코프로 BM. 2차 전지 하는데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거긴 것 같은데? 좋죠. 그러니까 회사가 일이 빡시긴 한데, LG 쪽에서 그나마 전망이 좋은 것이에요, 거기가.
예, 전망이 좋은 거죠. 예, 돈도 좀 괜찮게 주고, 오히려 디플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디플이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노텍이 좋아요. 아무튼,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물론 일이 힘들긴 하지만 나쁜 회사는 아니야. 예. 어쨌든 고생 많았습니다. 이응이 형님. 예,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무 학교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교는 내가 많은 걸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다닐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학점이야. 학점만 안 꿀리고 그 기간 동안 상기만 많이 따서 나오면 끝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어요. 교수님하고. 어차피 그 동기들도 볼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잠깐 학교 다닐 때 끝입니다. 예. 나중에 뭐 내가 취업하고 먹고 살고 하면 뭐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막 그런 거에 열만다 하지만 저도 그런 게 있었고 사실 뭐 대학교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좀 아다리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주먹 구구시고 돌아가는 데 많습니다. 님 말고도. 동기 못 보는 건 슬픈다고요? 앞으로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이미 그만큼 대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예. 이영영님이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을 굉장히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좀 재밌게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이 대학생활에 굉장히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건데 만약에 대학생활을 라이트하게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대학 뭐 수업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수업 안 나가네? 놀아야지? 게임이나 할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이 학교 생활에 진지빠냐? 왜 진지충이냐? 그냥 적당히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수업지면 또 놀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너 왜 그렇게 뭐 불만이 많아? 그냥 다녀. 그냥 뭐 적당히 학점 맞다가 필요한 거면 따고 취업하면 장땡하냐. 뭐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볼 것 같아. 예. 그거 하셔야 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대학생활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일단 졸업을 했잖아요. 뭐 졸업했으니까 뭐 두 번 다시 갈 일도 없을 테고 도움 받을 일도 없어요. 일단 뭐 대기업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젠 대학생을 잊으세요. 대학생을 잊어요. 동기 그런 거 없습니다. 볼 일 없어요. 진짜 볼 일 없어.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한 회사에 취업하지도 않고 뭐 한 회사에 취업한다 하더라도 뭐 파트가 다르고 라인이 다르면 볼 일이 없어요. 대기업 같은 데 가더라도 볼 일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공장 가가지고 새로운 인연 사귀어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나중에 가면 동기 누군지도 몰라요. 한 2, 3년 지나면. 현장직 말고 사무직 갈 수 있나요? 포스코는 갈 수 있어요. 포스코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다이렉트로 사무직 못 갔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스펙을 얻고 경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사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처음부터 바로 다이렉트는 안 되고요. 보통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무직 공채는 다 대졸이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졸자 사무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분 말대로 캐드를 배워야 돼. 중급 이상 해야 돼요. 예.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거, 예. 산업기사 같은 거 따야 돼요. 그 정도 따서 스펙을 좀 올려야 돼.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대기업 가가지고, 어느 정도 짬 찬 다음에 직무전환을 해야 돼요, 직무전환. 예. 그렇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그 경험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대학생활, 뭐, 억울하고 힘들긴 했지만, 어차피 졸업했잖아요. 두 번 다시 이제, 갈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뭐 대기업 갔잖아요. 잊으시고, 대기업 가서 새로운 인연 또 만드시고,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